먼저 이제 환경에 대한 재앙. 환경 재앙은 스모그. 스모그는 초창기에 한 번 시험에 딱 나오고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오히려 왜냐면 이슈가 되는 황사나 미세먼지, 황사보다는 요즘은 완전히 다 미세먼지는 그냥 다 하니까 어째 심해가지고. 하여튼 스모그는 런던형하고 LA형으로 두 가지 크게 나눠진다. 런던형은 석탄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이 LA형은 석유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온 역전이 돼가지고 공기가 정체됐는데 이때 이제 발생된 게 요게 50년대니까 런던에서 공장도 그렇고 가정집도 그렇고 다 석탄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밤새 석탄을 겨울에 밤새 이제 그런 난방을 한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공장에서 또 공장 돌린다고 그 석탄을 엄청 떼서 또 가스들이 막 나왔는데 런던 도시의 공기가 역전돼가지고 이제 정체돼서 똑같이 돼가지고 이제 호흡 잘 못하고 하니까 이균을 죽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다음에 LA는 그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온 질산의 화합물이 햇빛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더 나쁜 2차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과화학 스모그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도 이런 이제 석탄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나온 그런 질소나 그다음에 뭐 황화합물, 그다음에 뭐 VOS, 휘발성 유기물질 그런 것들이 이제 광화 반응을 2차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미세먼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의 미나나타병이나 뭐 일타일타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에 제한적으로 일어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첫 번째가 있고 레이체 칸슨의 침묵 개봉. 이게 아름다운 농촌 마을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새가 울지 않는, 그래서 침묵한 봄이 됐는데 새가 울지 않는 그런 우화로 시작을 하고 그 뒤쪽은 다 뭐 화학 물질이 어쩌고 안 좋고 막 해가지고 이따가 뭐 뒤에 사진이 있는데요. 조그만 애 이 잡는다고 머리통에다가 DDT 뿌려가지고 그 정도로 이게 남용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경종을 울리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환경 자문을 만들어주고 환경 정책 기록도 만들어주고 환경 운동 있어요. 환경 운동이나 전 세계에서 환경 운동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친구들.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로는 요거죠. 공유지 비극은 하딘이 이제 목초지가 있는데 이제 공공 자원을 남용을 하면 공멸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 최근에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공유지 비극, 한 번은 해결 방안이 뭐냐 이게 나왔습니다. 참고 자료를 드렸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은 국가적인 해결 방법, 그다음에 시장에 의한 해결 방법, 공동체 해결 방법이 있는데 시장에 의한 해결 방법은 강제력을 동원해 국가가 동원을 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이제 100마리만 키워야 되는 곳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각 지점에서 이렇게 얼마까지는 키워 소 규제. 두 번째는 시장에 의한 방법은 사유화입니다. 사유화. 공유 재산의 자원에 대한 사유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사유화할 수가 없죠. 이거 공기를 어떻게 사유화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를 이제 반영해서 한다고 그런 논리인데 이게 사유화가 어렵다, 안 된다, 이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이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공동체면 그 공동체에서 야 우리 회의해가지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계속 여기서 목초지에서 돈 벌어먹고 살려면 얼마까지는 해야 된다는 합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죠. 요즘에 근데 이게 굉장히 강조된 거죠.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요거는 시험 2번 나왔고 요거 침묵의 봄이나 로마 클럽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성장의 한계는 자원이 유한한데
이렇게 계속 많이 쓰다가는 결국에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서 이제 회의 정상회의를 제안을 해서 그 첫 번째가 정상회의로 가면 72년도에 국제나 민간환경회의 스톡홀름에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스톡홀름 회의라고 하고요. 6월 5일 날 72년 6월 5일 날부터 이게 처음 개최가 돼서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의의는 첫 번째 회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 국제적인 이 세계의 환경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의의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 유엔 민간 환경 선언을 채택한 게 의의죠. 이거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부족하죠. 구체성도 떨어지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82년도에는 이건 이제 특별 회합으로 스톡홀름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 회합이 열린 거고요. 이거는 72년에 우리가 10년 전에 모였는데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쭉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이제 요겁니다. 지구. 92년도에 리우에서 열린 리우 지구 정상회의. 여기서 그 전에 이제 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브룬트란트 보고서, 저는 이게 브룬트란트가 지명 이름제라고 알았거든요. 보통 다 지명을 따가지고 많이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스웨덴의 총리, 전 총리였던 이거 WHO의 WHO 거기에 사무총리인가요? 뭐 그런 걸 여기만 그 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적 가능한 발전이 이제 딱 개념이 확립이 되면서 지금 개념이나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되고 의제 20일 산림보전을 위한 이런 것들이 다 채택된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사막화 방지 협약은 논의는 됐지만 채택이 되지 않아서 94년도에 파리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은 채택이 됐습니다. 2년 후에. 다음에 이제 새천년을 맞아서 인간 우리가 지금 세계가 바뀌니까 21세기에 맞아서 어떻게 좀 나아갈 것이냐, 그런 거를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새천년 선언이나 특히 요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해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라고 해서 요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8개 목표에 18개 세부 목표에서 뭐 주로 이제 빈곤, 보편적 교육, 양성평등, 유아 건강, 유아 사망, 산모 건강, 질병, 지속 가능한 환경, 국제 협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어져서 이게 2015년까지의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넣었거든요. 15년이 끝날 때 저희 나라의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에 계실 때 2030년까지의 목표를 정한 게 여기 나오는 SDGs라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 거를 목표도 더 많이 숫자 늘어나고 더 포괄적인 분야로 해가지고 했죠. 왜냐면 여기는 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질병이나 빈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를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는데,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다 다루는,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거는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졌는데 논의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 SDS가 113회 나오죠. 이거는 2012년도에 정상회의를 할 때 논의가 시작됐고요. 2015년도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이거 이후에 공부하실 거는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책이. 코리안 SDGs,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게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변경계획, 수정계획을 만들면서 작년에 이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게 참고 자료로 해서 이제 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를 좀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어졌고요. 아 그리고 요 전에 이제 나온 요 세천년 생태계 평가 2001년에 이제 착수를 해서 2005년도에 보고서가 완료가 됐는데 이때의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평가를 하고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를 제시한 그런 이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생태계 서비스가 쭉 환경부의 여러 가지 정책 과제에서 쫙 들어가고 생태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뭐 시험 후에 최근에 또 그렇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생태계 서비스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으로 받는 모든 혜택인데요. 그리고 네 가지로 좀 유형을 구분하거든요. 지조공문에서 지원 기능, 조절 기능, 공급 기능, 문화 기능 이렇게 나누는데 전에는 요거 생태계 시험 문제가 생태계 서비스 이게 뭐 설명하셔서 서비스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생태계 서비스 중 문화 서비스 이렇게 요거 문제로 생태계 서비스 중 조절 서비스냐 지원 서비스 이렇게 있어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생태계 서비스는 이렇게 개념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구환경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자연자원 총량제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평가를 하고 하는 부분까지 또 연결되어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구 정상들은 72년에 10년 단위로 그 중간에 이제 브루나 보고서 그다음에 2000년 국가와 2000년 생태계 평가 정상이 그걸